김세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기 딱 한 달 전에 미국 뉴저지에 계신 제보자 분께 정말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김수현과 연예 대통령 이진호 그리고 SBS 강경윤이다. 이거 말고도 곽태영 등등 너무나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1시간 30분 분량의 어마어마한 녹취, 이 녹취는 김세론 배우가 제보자와 녹음을 동의한 상태에서 한 녹음입니다. 몰래 녹음이 아닙니다. 저 진짜 꼭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진짜 믿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진짜 지켜주세요. 알았어. 그럼 걔랑 사귄 거 맞아? 네, 수연 오빠랑 사귀었어요. 저보고 미쳤다고 안 믿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어요. 중학교? 네, 중学때부터 사귀고 대학교 들어가서 좀 있다가 헤어졌어요. 어디 다니고 왔어? 저 중학교요. 축하하네. 근데 수연 오빠랑 거기 회사 월드메달 사람들 정말 무섭고 맞어. 모두 당하는 인간들이라 이거 진짜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고 무슨 일? 아니 솔직히 여자친구였는데 내가 어릴 때 중2 때부터 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면서 내가 사고 나니까 사과한대. 내가 사고 나고 돈 앞에서 다들 날 미친년을 만드니까 진짜 대박 돌아인 게 이 새끼가 걔랑 하면서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 짓 하는 사진이야. 근데 진짜 대박 돌아인 게 지랑 잔 아이돌은 미역 냄새가 나서 핸드폰에 미역으로 저장했다고 그걸 또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현장만 됐으면 저 진짜 다 까발렸어요. 너 근데 걔랑 성인 되고 한 거냐? 그 새끼랑 처음 한 게 중2 겨울방학 때였죠. 와, 중이? 그것도 씨발 지금 생각하면 당했다고 해야 되나? 씨발, 당한 거지, 그럼 너. 나 진짜 죽여버렸다. 진짜 씨발 새끼 그거. 정말 중학교 때 사귀면서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도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다들 똑같은 반응이에요. 진짜 제가 미친년이라고 왜 가만두냐고. 아이고, 병이 나겠다. 그런데 이 녹취 갖고 있던 제보자 분께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월 1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2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하셨습니다. 목 부위에 무려 칼로 9번이나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분들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사태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라는 그 제보자 가족분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이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텐데 갑자기 제보자에게 법적 송장이 날라옵니다. 다름 아닌 제보자의 따님, 제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한 사람은 고상록 변호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진격의 고변, 바로 이진호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상록 변호사가 이와 같이 이 제보자의 따님에 대해서 소장을 날린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굉장히 의문의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 이후에 바로 제보자는 길거리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목 부위에
9차례 칼이 찔린 것은 물론이고 이분께서 필사의 노력으로 킬러의 칼을 손으로 붙잡아서 지금 이분은 이따 이 부분도 우리 부시석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손의 신경이 상당 부분 끊어져서 장애 판정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희가 너무 끔찍한 사진이라서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심하게 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깨 쪽에 어떠한 상처 있는지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만 이거 바늘만 20바늘, 21바늘 정도가 됩니다. 어깨 쪽에만. 이런 식으로 목 부위에 무려 9차례나 칼에 찔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지금 이 옆방에서 김세희 씨가 지금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정말 김세희 씨가 AI 시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제. 질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김세희 씨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는 싹 다 전부 다 조작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가 금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간의 취재를 통해서 김세희 씨가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취재도 없이 무분별하게 폭주하는 김세희 씨의 폭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김세희 씨가 오늘 폭로하겠다고 나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뉴저지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의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 4월 5일 케빈 오라는 이름으로 제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본 결과 칼이라는 차명을 쓰는가 하면 직업까지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케빈 오라는 자는 김수현 씨 사건과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제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당시 통화가 이뤄졌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뉴저지 사기꾼은 엔터업계에 과거에 종사하던 자로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세론 씨를 우연히 뉴저지의 한인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12일에서 13일경 김세론 씨로부터 4,500달러를 빌려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그녀와 뉴저지의 한 스타벅스 카페에서 만났다. 당시 차용증을 쓰는 대신 음성 녹음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와는 성인 이후에 만났다. 김수현 씨는 좋은 오빠다 라고 말한 내용이 분명하게 녹취 속에 담겼다. 일단 저는 이 자료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월 6일 저는 다시 한 차례 뉴저지 사기꾼과 통화를 더 했고 4월 16일에는 뉴저지 사기꾼이 보낸 김세론 씨의 녹취 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녹취는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음성을 토대로 제3자, 즉 뉴저지 사기꾼이 추가로 자신의 목소리와 노이즈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인물은 저뿐만 아니라 김수현 측에도 접촉을 시도해서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현 측도 해당 녹취자를 확인한 뒤 무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뉴저지 사기꾼이 사기꾼이라고 판단해서 그 이후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총 5건의 내용들이 있는데 4건은 갤럭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1건은 아이폰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내용 4개 파일들은 2025년 4월 15일, 4월 16일, 5월 2일 작성된 녹음 파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김세론 씨의 사망 이후에 재녹음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스펙트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5초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잘려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반 구간 이후에서도 일부 발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는 구간이 반복된다. 이 부분은 마이크의 방향 변화, 거리 차이 또는 편집 등 외부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가의 의견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 남녀의 발언은 작은 음악 소리와 함께 1차로 편집된 후 2차 편집 과정에서 무음이 삽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뢰 파일 내에 남녀 대화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발화자 이외 주변 인물의 음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당사자 두 분께서 뉴저지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뉴저지 사기꾼이 본인이 김수현 씨가 보낸 익명의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공개했던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자료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세희 씨는 이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믿고 해당 자료를 아무런 검증 없이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상 해당 자료의 이미지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이 사진은 최초 업로드된 일시가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더욱이 사람 손도 아니라 특수 분장용 상처 모형입니다. 김세희 씨가 두 번째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당 사진은 최초 업로드 일시가 2008년 8월 25일 날 이미지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수현 씨가 보낸 익명의 인물로 인해서 피습을 당했다는 이 뉴저지 사기꾼의 말이 다시 한번 사기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김세희 씨는 그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사진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해당 이미지가 생성된 지 10년이 지났다.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